유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술토하고 마지막 해수까지 한 시간에 하나 정도씩 나가면 참 좋은데 자료로 이렇게 쭉 다 드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죠? 지지에는 이렇게 이제 진미, 술, 축, 흔히 이제 진술축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절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봄토, 여름토, 가을토, 겨울토, 토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오행 공부를 할 때 천간의 토는 이제 무기가 있고 지지로는 이제 진술축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떤 조절하고 중개하고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이제 중매하고 뭐 조율하고 하는 이러한 에너지가 이제 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술토라고 하는 거는 이게 토인데 이러한 작용력을 하는 토인데 이러한 토들하고 속성이나 성향이나 작용력을 달리한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이 토에는 시간 공간 시간 시기적인 어떤 이런 걸로 보면 가을은 맞아요. 가을 신유술 그렇죠? 지금이 경신월이니까 경신 신유 지나면 이제 임술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월은 뭐 흔히 그래서 한로가 시작되는 경우다. 한로 그렇죠? 한로가 시작되는 음력으로는 9월, 양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로, 그렇죠? 입주 쳐서 백로, 추분, 밤과 낮이 같아지는 추분, 그 다음에 한로 이렇게 돼서 완연한 이제 가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토가 맞다. 가을토. 이렇게 가을토가 맞는데 또 지지는 항상 이게 삼합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지운동은 물질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팔자 내에서도 천간에 없는 형충합파해 이게 지지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천간에서 기운들이 에너지들이 부딪히는 거하고 지지에서 작용력이 일어나는 거하고가 달라요. 지지가 훨씬 직접적이고 체감적이며 그런 육친 관계라든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에 아주 면밀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지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 세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유술 운동에 그러니까 술이니까 이게 마무리잖아요. 조절이니까 마무리, 마감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수월이라고 하는 때는 가을 운동이 마감을 하죠. 그렇죠? 마감을 한다라는 거는 이 마감을 해야 뭐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연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이 바뀌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가을에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의미가 있는 거고 봄에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을에 적당하고 가을에 마땅한 그러한 어떤 현상이 있는 거지. 그럼 이 가을을 마무리해야 겨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계절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마무리되거나 마감되는 입장에서는 사람은 어때요? 가을을 내가 기운을 잘 쓰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하고 싶은 거지. 영원한 걸 누리고 싶은 거지. 근데 이 돌아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의 이치나 순환의 법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단계를 기운을 하나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열어가는 즉 가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겨울을 열어가는. 근데 마무리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을 열어가는 거는 어때요? 진토잖아요, 그렇죠? 진토인데 봄,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초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려하고 액티브하고 양기가 막 이렇게 청소년기의 그런 에너지 같이 활발하고 활달하고 이러한 즉 생명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어? 생명의 에너지가. 또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도 이게 가을의 결실 오곡백과 계절을 가져가긴 하지만 그 뭔가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추수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에 있는 을목이나 정화가 활동을 중지 정지는 하지만 결국은 가을 열매 결실 맺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겨울에도 막 해자축에 춥고 어둡고 얼고 엄동설한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 땅 안에서는 어때요? 뭔가 움트는 거지. 생명의 기운이, 생명 에너지가. 인을 열기 위해서, 초봄을 열기 위해서. 근데 술만은 안 그렇단 말이야. 술은 내가 신유술로 유금의 종자를 내가 결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창구에다가 넣어놓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생명 에너지가 없어. 생명 에너지가 없고, 가을을 클로즈하고 어때요? 겨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겨울이 춥고 어둡고 광명이 떨어진 것 같지만 자연에서는 꼭 그래야만 돼요. 사람이 왜 윤회를 하느냐? 한 번에 딱 태어나가지고 깨달으면 윤회할 일 없잖아. 근데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수월이 되면 육체를 반납해야 되는 거야. 부생모욕에서 일단은 부정모욕으로 내가 이 세상에 유형화돼서 태어났지만 그거 다 자연이 준 거예요. 지구가 준 거고 우주가 준 거야. 그거를 딱 우주로 환원시키고 나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로. 어디로? 해자축으로. 암흑의 세계로. 형이상학의 세계로. 저승의 세계로 가는 거지.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하거나 인정을 안 하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종자가 내면에서 어둠 속에서 활성화돼서 축에서 천계여자, 지배거착, 지배거축, 인기여인을 한 다음에 새로운 다음 생의 사이클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화연한다, 나온다.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 기운을, 이거 굉장히 제가 가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호술 운동을 마감을 합니다. 인호술.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일생을 인호술 운동에 많이 빗대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인은 해가 뜨는 자리고 광명이 활짝 펼쳐지는 자리며 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병화의 운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간의 운동이 삼합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성을 갖는다. 병인 장생하고 병호 왕 제왕하고 병술 임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면 인에 해가 떠가지고 오시에 5월에 해가 중천해서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고 키운 다음에 수월에 수를 거쳐가지고 수월에 해가 뚝 떨어지는 그 시초는 단초는 이게 병이 신에 병들고 유에 죽고 술에 어때요? 술에 임묘가 되는 거지. 임묘가 되고 그 다음에 해에 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술하고 해는 병의 생명의 양기의 이거 색이라고 하잖아요. 색을 다른 말로는 물질이라 한다. 물질.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뭔가 누리고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 활동이거든. 아니 부자, 명예, 수명 이런 모든 게 건강 이런 게 다 물질 활동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현상적으로 소멸되는 것 같은 자리가 어디다? 술. 그래서 이 술에는
실체적인 어떤 그 현상의 물질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물질의 대변자인 병화가 떨어지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술을 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문. 응? 천문. 하늘문이다. 하늘문. 그래서 술과 해 다음에, 그렇죠? 술과 해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을 다 이게 다 뭐예요? 병화가 끊어지는 자리. 시간으로 보면 7시 반에서 9시 반.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유시에 좀 저녁 먹고 그리고 술시가 되면 뭔가 오늘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반추해보고 우리 공자님이 일일 삼성이라고 말씀하셨죠. 뭔가 3번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술이라는 거는 이 가을토인데 술이 어디서 왔냐면 이 술이 원래는 이렇게 이 병장기인데 이게 도끼의 모습이에요. 도끼의 모습. 옛날에는 이렇게 칼싸움할 때 이렇게 요게 이제 부월이죠, 부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왔어요. 오고 이 글자도 이게 창과자거든요. 창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게 가을 기운 자체가 숙살 기운인데 그것을 내가 아주 보수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키는 의미는 이 술 중에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한 보배인 신금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신금을. 응? 왜냐하면 6월에 내가 농사 졌잖아요. 그죠? 시종자를 거둬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술 중에 이 신금으로 종자를 보관을 해야, 그러니까 술 중에 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는 6월까지는 이렇게 정화로 더 이렇게 병에서 정으로 종자를 갈무리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이미 이걸 가을에 추수하는 기운을 술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추수 기운을 끝내야 가을의 동면의 기간, 가을에 어떤 갈무리하는 시기로, 그러니까 겨울에 동면에 갈무리하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냉동고에 보관하는 시기. 근데 그 냉동고에서도 그 안에 완전히 그 씨앗이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얼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술 중에 정화하고 해 중에 이렇게 임수하고 항상 진에서 사, 술에서 해, 축에서 인 이렇게 넘어갈 때 술에서 해, 술해, 미에서 신 넘어갈 때는 암합들을 해요. 암합들. 그래서 이렇게 암합하는 거는 요 너무 해자 기운의 그 냉기에 추운 기운에 안에 씨앗이 얼지 않도록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게 술해에 술 중에 정화하고 해 중에 임수가 이렇게 서로 암합을 해서 온기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종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술에 넘어갈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사람이 쓰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비타협적이 될 수가 있어요. 융통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도 토인데 진에는 수목이 있잖아요. 생명의 기운이나 수기가 있는데 이 술에는 바짝 말려가지고 종자가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개잖아, 개. 예? 개가 집에서 뭐 이렇게 도둑들 지키고 이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침범하는지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때요? 그러한 소중한 거를 내가 품고 있다라는 거지. 품고 있는 의미. 그래서 이 술해를 만약에 내가 일지로 쓴다. 해를 일지로 쓴다. 그러면
다 이런 병화나 정화들이 지고 떨어지고 사라진 자리잖아. 그렇죠? 그럼 빛이 사라졌으면, 광명이 사라졌으면 처해 있는 환경은 암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응? 기도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뭔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유하고 이런 거겠지. 아니 당연히 해가 떴을 때 나가서 농사질 생각하고 바깥 활동할 생각을 하겠지만 다 끝났어요. 지금 저녁밥도 다 먹고 뭔가 이렇게 쉬고 이럴 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뭐예요? 그러한 항상 제가 12글자 지지 12글자는 다 이면성,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뭔가 빛이 사라진 물질이 사라진 세계로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천문이다. 그러니까 하늘 기운 중에서 하늘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거. 땅의 기운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것을 천문, 수레라 그러고 땅에서 가장 큰 거를 지호. 지호. 그래서 진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천라 지망살이다. 하늘금을 땅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수를 가지고 있거나 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술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거나 하면 본질적으로 이런 뭔가 지키고 본성에 대한 추구 성향, 그러니까 어떤 감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런 성향들이 어때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의 속성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무형문화재 선생한테 이제 직전 제자, 학춤, 승무 이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인술로, 인해로, 반합으로, 육합으로 이게 다 그렇죠? 삼합으로 다 내가 일주는 경인으로 놓여 있지만 수레 기운을 쓰는 거거든요. 이분의 장점 중에 특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을 봐, 귀신을. 그래서 온갖 세계 나라 귀신을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일본 가면 일본 귀신 보고, 어디 숙소 같은 데 가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 귀신 보고, 유럽 가면 유럽 귀신 보고, 그런데 그 베트남 귀신이 그렇게 행동이 빠르대. 아주 휙휙 지나간대. 그리고 일본 귀신들이 그렇게 침울하대요. 유럽 귀신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한대네. 그렇게 포도주 한 잔씩 쭉 주고 먹여야 간대. 왜냐면 그거 쫓아보내야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남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일주일간하고 잘 배합이 되면 내가 현상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직업적인 성향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쪽에 아주 예민하게, 본성적인 의미는 예민하게 맞닿아 있어요.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에너지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레는 뭔가 이생의 색계를 마무리하고 뭔가 어떤 피안에 내지는 형이상하게 정신세계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의 에너지를 내가 고양을 시켜서 현상계에서 그러한 작용력이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펼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 명리, 철학,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쪽의 일을 협업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이나 성향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은 조화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풀어서 펼쳐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쓴다라는 거고, 또 아니면 다른 세계 가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허한 거지. 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목화토금수에 아니면 십성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밝은 거거든요. 화거든.
어떤 화려한 거거든. 그래서 색특시공 공득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술, 해자, 축에서는, 술, 해자에서는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죠? 연결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어도 어때요? 한 방에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상들. 그죠? 그러면서 술은 생명이었고, 고집스럽고, 자기 어떤 한 길만을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술에, 진에, 특히 술 같은 경우에 뭐가 붙어요? 이런 괴강 같은 거.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세고, 고집스럽고, 어떤 치우친, 이런 에너지들이, 글자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술은 이렇게 배타적이면서도 어떤 집 지키는 개가 이렇게 그 내 임무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만 하나만 보듯이 이런 부분들이 그 타인이나 타자하고 연결이 되면 그게 배타성이 되고 투쟁성이 되는 거지. 유군보다도 조금 이건 사이즈가 큰 거지. 직접 달려드는, 직접 행동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되는 게 술의 모습이 있는 거다. 술. 그래서 이 술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혼이나 이런 천문이나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술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영감이나 어떤 그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거나 형이상학을 추구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서 또는 술 자체가 이렇게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형액이나 송사의 모습도 있어요. 형액이나 송사. 이거를 진술을 이렇게 그 달마 십장금 이런 데서는 당사주 같은 데서는 이렇게 또 그 인도 같은 데서는 이게 진술을 아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수라. 서로 이렇게 육도를 보면서 그죠? 진술을 뭐 아수라 뭐 이렇게 사해를 선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축 뭐 이렇게 불도 뭐 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상징해서 얘기를 하는데 축미를 뭐 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술은 아주 이렇게 막 목숨 걸고 투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아주 쟁취하는 싸워서 쟁취하는 아주 투쟁적인 전쟁의 신이잖아요. 아수라가 그렇죠? 그런 성향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강하게. 그런 것들이 외부로 발현이 되면 어떤 형액이나 송사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게 술이 보면 그 화기에 우리가 묘고지다, 집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이다도. 그러니까 소중한 게 신금으로 담겨져 있는 모습도 되지만 이 화의 창고이기도 해요. 화의 창고라고 하는 불창고인 거거든. 불창고. 그러니까 이 화 창고가 이렇게 만약에 어떤 형이나 충으로 자극을 받으면 화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약고가 터지는 형상도 되는 거지. 그런 어떤 폭발의 이런 형상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화는 이 안에 있는 신금이나 특히 이제 정화 같은 경우는 문해상이에요. 또 이 술 자체가 무토기 때문에 무대의 상이란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문자를 펼치는 상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문해상, 선생의 상,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이런 이렇게 화고가 되면 이렇게 총칼이나 화약고나 폭탄이나 이런 형상이 있어서 이 무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문무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문의 의미도 있고 무의 의미도 있고 이런 형상들, 이런 의미. 그러면서 또 이 술이 천문이지만 잘 보시면 신유술 해자축 즉 가을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지지로 가을에서 해 떨어진 다음에 가을 겨울 이 신시에서 축시까지 해 뜨기 전까지 유일하게 술 중에 정화만 밝은 기운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요게 술의 모습이 이게 올라가면 한 7분응선의 술이 동굴이잖아요. 동굴에서 은촛대 위에 신을 내리면 이게 촛대니까 촛대잖아. 촛대 위에 정화 촛불 키워놓고 있는 형상이 돼서 이게 동굴에서 촛불 켜놓고 수도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천문 기운이 있어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갑병무경임이 붙거든요. 술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도 있는데
또 이거를 추락이나 타락